4편 재산보험입니다. 시험 안 보시는 분도 있죠. 근데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당연히 재산보험까지 보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가 보험업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험, 생명보험이 대표적인데요.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은 겸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같이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질병이나 간병이나 우리 상해보험 같은 경우 그런 손해에 대한 부분도 일부 들어있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재산보험 영업이라고 하는 영역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디서 규정한다? 네,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종류가 상질간, 상해, 질병, 간병보험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요 성격이라는 게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사이에 들어있어요. 아수라백작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박쥐 같은 거예요. 이쪽에도 꼈다가 이쪽에도 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생명보험의 정액 보상, 손해보험의 실손 보상 이런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인데 주로 비갱신형인데 또 실손은 갱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갱신이나 비갱신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재산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꼭 특약 생명보험의 상품이나 손해보험의 부가 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상품으로 우리가 운영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겠습니다.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은 어떤 부분인가요? 우리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중 온전히 어느 한 분야에 속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속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우리가 영어상으로는 그레이 존이라고 합니다. 회색 지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보험이므로 손해보험. 신체에 대한 것은 손해보험이 아니라 뭐죠? 사람의 신체에 대한 거니까 우리는 이때는 생명보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비용 손해와 의료비 등에 있어서 실손 보상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죠? 비용 손해와 의료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손 보상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3년 우리가 8월 모에서 최초로 재산보험이 편입됐다 그랬어요. 재산보험하면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예,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 그러니까 상법 개정시가 아니라 보험업법 개정시에 최초로 법체계에 편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리스크는 서로 상이하죠. 당연히 상이하죠. 리스크가 뭐 달라요? 여기는 우리가 생명에 관한 거고 손해보험은 우리가 재산이나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니까 좀 다르겠고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겸용을 할 수 없죠. 보험업법에 의해서 겸용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은 재산보험업을 겸용할 수 있다? 예, 맞는 내용이죠. 재산보험을 겸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보험은 상법에 정의되어 있다가 아니라 재산보험은 어디 정의되어 있습니까? 보험업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스크가 서로 상이하다 맞는 내용이고 겸용을 할 수 없다도 맞는 내용이니까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번 31번에서 나왔던 거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산보험은 어디서 정의하고 있다? 예, 보험업법.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해사고의 요건이 있죠. 상해라고 하는 것은 다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는 나이와 관계가 없고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직업 또는 직무하고 관련성이 높아요. 상해보험은. 그러니까 결국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해사고의 요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을 해야 돼요.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동시 발생을 해야 우리가 상해사고라고 한다. 그래서 상해사고가 났을 때 상해사고의 어떤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하면 상해보험금을 줄 거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거고요. 다치면 부상에 따른 상해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게 상해보험입니다. 자, 질병사망은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죠. 질병사망은 반드시 특약에서만 보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약.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상해사고의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가운데는 반드시 한 개 이상 충족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세 개가 다 충족되어야 되는 거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질병사망은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거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호는 질병사망은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우리가 질병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거는 보장해 주는데 질병이 이미 쭉 있어서 그 질병 때문에 장애가 발생된 것은 알고 있는 사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장하지 않고요. 보험업법상 생명보험 상품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보험업법상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명보험이 아니라 뭐죠? 상해보험은 어디에 속한다 그랬어요? 보험업법에서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재산보험의 종류에는 상질간, 그죠? 상해보험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재산보험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상해 개념에 대해서 상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친 건데 다친 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틀린 것은 고르는 문제인데요. 신체의 상해란 몸에 상처를 입는 부상보다 넓은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요. 넓다. 의미가 상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예, 포함하는 거죠. 상해로 인한 신체 장애를 포함한다? 예, 포함하겠죠.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한다? 아니겠죠. 우리가 분명한 상처 자국뿐만 아니라 그 이상 상처 자국에 남기는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정한다, 뭐뭐만 한다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경우는 좀 틀린 지문일 수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해에 대한 개념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지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처를 입는 부상보다는 좀 넓은 의미로 쓰인다. 넓은 의미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의미, 한정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5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얼마 이내? 예, 우리가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뭘 지급하는 거예요? 해지하니까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1개월 이내 안날로부터 1개월. 1개월이 지나면 여러분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1개월이 지나면 보험회사가 그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으니까 보험을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1개월이 지난 다음엔 보험회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개월 이내에 해지하고 나면은 당연히 해지했으니까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시는 거는 1개월입니다. 1개월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게 많지 않아요. 1개월 이내에 우리가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우리가 해지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3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죠. 3년 이내에.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계약자가 할 수 있는 건 3년 이내인데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1개월 이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지를 하는 주체가 두 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약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해지할 수 있는데 그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할 수 있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라고 하는 것은 해지할 수 있는 거 내가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6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 중 질병보험에서 보장하는 거 질병보험. 질병보험이니까 우리가 진단 확정되고 수술하고 입원하고 요양하는 거. 요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실은 약간 간병의 요소가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간병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요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중대한 요양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질병보험 안에서 진단, 확정, 수술, 입원, 요양까지 다 요 내용들에 해당하는 그런 보장을 해주는 게 질병보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병보험은 진단, 확정 시, 수술 시, 입원 시, 요양에 따른 비용 발생 시 필요 자금을 보장한다. 질병보험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중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암보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이 암보험, 그 다음에 뭐 중대질병보험이라고 하는 CI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뭐 치아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실손의료보험이 있겠죠. 질병의료보험에서도 실손의료보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게 실손의료보험하고 암보험이 자주 나오는데 암보험은 거의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이상은 거의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암보험에 대한 내용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는 질병보험이 아니라 상해죠. 질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내재된 거예요. 밖에서 무슨 상처가 나가지고 그게 질병이 되면 그것은 질병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재적으로 뭔가 아파서 질병에 골마서 몸 안에서 병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주는, 보장해주는 보험이 질병보험이죠. 그러니까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적용된다. 상해보험이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 암보장 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하고 그 암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개시일 이전이니까 당연히 보장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 됩니다. 개시일 이전인데 개시 이후에 우리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사망했을 때 보장을 해주겠죠.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지 계약자에게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아도 안 되는 거죠. 갱신할 때는 반드시 뭐가 바뀌는 거예요? 보험료가 바뀌는 거예요. 보험료. 여러분들이 내일 돈이 바뀌는데 통보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바뀌니까 통보를 해야 된다. 암으로 인한 사망은 주계약에서 보장한다. 아까 우리가 질병보험, 재산보험에서 질병사망보장은 반드시 뭐에서 보장한다고 했습니까? 예, 특약에서 보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질병사망은 어디서 보장한다고요? 특약에서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암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면책기간도 있고요. 그죠?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중에 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질병보험은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에 안 걸린 척하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선택이나 여러분들 개인들의 보험 어떤 그런 모럴 해저드죠. 도덕적 해이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대기기간 그런 것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기기간을 보통은 통상 한 90일 정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3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도 대부분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장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급여 항목 중에서 법정 본인 부담금과 개인 부담 비급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인 부담은 비급여, 급여 항목 중에 법정 본인 부담금, 법정 본인 급여 부담금이 되겠죠. 그래서 급여에는 법정 본인 부담금, 개인 부담에서는 비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근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법정 본인 부담금과 개인 부담 비급여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간병보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주계약 또는 특약 모두 가입할 수 있죠.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계약, 특약으로 다 가능할 수 있고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가입 시 갱신형으로 설계할 수 없다. 고령자의 경우에도 우리가 갱신형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암처럼 면책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간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나 어떤 중대한 요양이 필요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노인성 장기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국가에서 정한 장기 요양 보호 등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고령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갱신형으로 판매할 수 있죠. 우리가 보험료만 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갱신형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거는 3번이 되겠고요. 우리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주계약, 특약, 그 다음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 판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보험 시험은 생명보험 사람들도 보고요. 손해보험 사람들도 봅니다. 암보험처럼 면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그죠?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병에 내가 치매에 걸렸는데 치매 안 걸린 척하고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우리가 이제 상해보험, 질병보험이니까 재산보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질병보험은 직종별 위험 등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직종별 위험 등급은 어디서 한다고요? 예, 상해보험.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뭐하고 관련이 제일 커요? 나이하고 관련이 있죠. 여러분들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들수록 암보험의 보험료가 높아지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상해보험은 상해사고의 발생 원인은 신체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상해보험 사고 요건이 뭐였습니까? 급격, 우연, 외래. 그죠? 동시에 발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상해보험은 상해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질병은 보장한다. 그죠? 상해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질병이니까 상해보험, 상해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합니다. 근데 거꾸로 질병으로 인해서 상해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요렇게는 안 해주고요. 요렇게는 해준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질병보험은 보험업법상 생명보험 상품이 아니라 질병보험은 어디야? 우리가 상질간, 그러니까 재산보험이죠. 생명보험 상품이 아니라 재산보험 상품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재산보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고, 상질간, 상해 질병 간병보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외래성을 존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질병보험은 내래성이다, 내재성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직업이나 직종, 직무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나이하고 관련돼 있는 거다.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병에 안 걸린 척하고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면책기간이나 대기기간 같은 것들을 부여할 수 있고요.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의 종류에 따라서 영기암이나 뭐 일기암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암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10%에서 20% 정도 지급한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학습하셔서 2월뿐만 아니라 3월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시는 그런 기쁨을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